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 코스피가 25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올해 주식시장은 에코프로를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에코프로 형제가 이끌었던 코스닥은 오늘 살짝 주춤했습니다. 에코프로가 이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꽤 컸는데요.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이제 그런 데 관심을 좀 적게 갖고 앞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배당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ISA 얘기를 했는데요. 오늘은 IRP하고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아무래도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야 될 돈을 적게 나가는 거, 그리고 투자 전부터 뭐 이제 손자병법에도 싸우기 전에 뭐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투자를 하는 시점부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놔두고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.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배당주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노후 대비를 고려한 투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ARP가 이제 아무래도 인출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세금 혜택을 고려했을 때는 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까지는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ISA하고 병행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수단을 활용하자라는 얘기인 거고요.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확보되는 수익으로 충분히 우리의 고생은 어떻게 보면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를 해보면 가입 대상은 연금저축은 누구나 될 수 있고요. 할 수 있고 IRP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퇴직금을 수령한 지 60일 이내 퇴직자만 가능합니다. 세액공제 한도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가능하고 IRP는 9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. 이게 그 소득 기준으로 해서 총 급여액이 5,500만원 이하인 사람과 그 이상인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이하인 사람은 16.5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99만원, IRP 같은 경우는 148만 5천원까지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.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꼭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이걸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불입의 한도는 연간 1,800만 원까지 되니까 이 부분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투자 가능한 상품은 두 개가 거의 겹치는데 IRP하고 연금저축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IRP에서는 맥쿼리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거든요. 근데 연금저축에서는 또 안 되더라고요.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IRP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게 70%만 가능합니다. 이제 맥쿼리 인프라나 직접 리츠에 투자하는 것들은 70%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나머지 30%는 약간 예금성 상품 뭐 이런 데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.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이상, 만 55세 이상이 돼야 되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됩니다. IRP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는 만 55세부터 5년이 안 되더라도 바로 수령이 가능한데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. 단 10년 미만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나 혹은 기타 소득세가 이제 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고려하셔야 되고요. 연금 지급 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라서 연금저축 경우 이제 뭐 일부 인출을 하게 되더라도 비과세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그 연금액이 1,2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게 되고 그 연간 1,2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이 합산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요. IRP 이연된 이제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 70%, 그러니까 퇴직소득세를 30% 할인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부분은 종합소득하고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일시금으로 찾아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앞서랑 똑같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.5%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. 이게 이제
기존에 그 소득공제를 받았던 거라서 최대 값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게 좀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중간에 깨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부득이한 경우는 뭐 연금소득세만 내는 건데 이거는 뭐 굉장히 제한적인 케이스니까 염두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IRP에서 이연된 퇴직소득은 이제 퇴직소득세, 아까 앞서서는 연금으로 받을 때는 30% 할인해 준다 그랬는데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. 물론 이 부분도 뭐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건 없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안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용을 하다가 뭐 낼 거 낸다고 생각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30%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어지간하면 안 깨는 게 낫겠죠. 수수료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은 그냥 그 상품별로 부과되는 수수료만 있고 IRP 같은 경우는 운용하거나 자산관리 수수료가 붙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각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도 운용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.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득이한 경우는 뭐 사망, 해외 이주, 뭐 3개월 이상 요양 뭐 이런 등등등 이제 아주 좀 우울한 케이스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 계좌를 활용을 하면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.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액공제 효과가 최대 148만 원까지 매년 발생하는 거거든요. 이거는 투자 초기부터 수익이 확보된다는 거잖아요. 아무리 뭐 내가 투자를 잘한다 그래도 수익률을 16.5% 매년 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연금저축이나 IRP나 뭐 이런 쪽에다가 해놓으면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운용 중에 이제 과세 이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배당이나 등등등 뭐 퇴직이나 이런 세금이 발생했을 때 이 세금을 납부하는 걸 밀어넣는 거거든요. 세금만큼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꽤 크거든요. 이제 이런 부분들 계속 활용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요.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율이 굉장히 낮거든요.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도 15.4%를 내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수령액의 3.3%에서 5.5%만 내면 되거든요. 그것도 이제 뭐 굉장한 이득이 될 수 있고 퇴직소득세가 30%나 할인되는 부분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ISA나 연금저축, IRP를 이제 세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로 이제 투자 시점 즉시 수익이 확보가 되니까 무조건 가입을 하는데 연간 한도 900만 원은 무조건 채웠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이제 두 개 합산해서 900이고 연금저축만 했을 경우는 600이니까 참고하시고요. 투자 종목에 따라서는 연금저축으로 할 건지 IRP로 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특히나 연금저축은 그래도 중간에 인출이 좀 나은데 IRP는 좀 더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런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요. IRP에서는 메커인프라가 투자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제 위험자산이 70% 위험자산에는 70%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900만 원에 뭐 70%하면 어차피 630만 원이니까 비슷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 차이만 나는 거니까 내가 이 종목 투자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후에는 이제 그 ISA 연간 2천만 원 그 한도를 채워서 투자를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지금 당장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뭐 불입 한도 부분은 2월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하셔도 좋고요. 일단 ISA 같은 경우는 3년 만기를 해놓고 해지한 다음에 재가입을 해서 또 비과세 혜택을 또 받는 게 낫거든요. 3년 만기에서 해지된 금액은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관을 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게 추가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게 낫습니다.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총 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인 분 같은 경우는 아까 16.5% 적용을 받아서 49만 5천 원을 또 넘길 때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 활용하시고 이제 그 300만 원에 초과되는 부분은 그 이듬해 바로 다시 뺄 수가 있어요. 그럼 다시 빼서 또 이거를 ISA에다가 다시 투자하는 뭐 이제 이런 방법으로 계속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머리를 잘 쓰면 세금 공제 효과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어찌됐든 우리가 조금 머리를 쓰면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감안하시고요. 그리고 국민연금은 얼마가 되든 종합소득이 포함이 되거든요.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는
연금 수령 시 1,200만 원이 만약에 초과될 경우에 이제 종합소득 대상이 되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거는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세무사나 아니면 증권사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요거 잘 확인해 보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투자하기 적합한 배당주나 ETF, 물론 그전에도 제가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것들이 월배당이나 이런 것도 꽤 많더라고요. 국내에서 운용되는 것도.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